안녕하십니까. 미추홀구 도화 1, 2, 3동, 주안 5, 6동 지역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계시는 우리 유정복 시장님과 학생 성공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부가 징수되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학교용지 부담과 관련한 사항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본의원이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몇 가지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학교용지란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체육관 및 실습지, 그 밖에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합니다. 학교용지 확보는 자라나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위해 학교용지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에는 실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취약인구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의 연령별 인구 구성비에 따르면 전체 인구 중 0세부터 14세까지의 비율은 1990년 25.6%였던 것이 2000년도에는 21.1%, 2020년도에는 12.2%로 떨어졌습니다. 향후 2030년도에는 8.5%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학교 시설들과 교실은 과거 학생 수가 많았던 시절에 당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지어놓은 것인데 갈수록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인구가 감소한 지역들은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취약인구 감소는 인천의 상황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의 초, 중, 고 전체 학생 수는 10년 전인 2013년도에는 35만 4,743명이었던 것이 2023년도 기준 30만 6,767명으로 약 5만 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10개 군구 중 인천의 대표적인 원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에는 10년 전인 2014년 4만 1,586명에 비해 금년 2023년 3만 2,552명으로 약 9,000명이나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듯 지난 2018년 감사원의 수도권 도시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실태 감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 2014년 이후 사업 시행가나 준공검사를 받은 도시정비사업 등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가구수 산정 방법과 산정 시점, 분양 가격, 산정 방식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비사업 시행자와 지자체와의 소송 등 분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의 업무 혼선을 방지하도록 가구수 산정 방법, 시기 및 부담금 결정 방식 등에 대한 통일성 있는 세부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현재까지도 큰 개선이나 변화가 없이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 생각하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징수 취지는 무엇인지,
현재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 과정에서 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인천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조성된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를 통하여 적절하게 학교용지 매입 또는 중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교육 격차를 줄여 나가는데 쓰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 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개발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게 되는데, 개발 사업의 범위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정비사업도 포함되므로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대상이며, 실제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는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하는 각 군구에서는 같은 면제 조항을 두고도 서로 다른 결정을 내려 주민들의 불평과 주민 갈등이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무조건적인 부과, 징수가 아닌 면제할 수 있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제5조 5항 제2호를 보면 최근 3년 이상 취약 인구가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로 이미 규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 행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의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를 위임받은 군구에서 면제 요건인 취약인구 감소와 학교 신설 수요 등의 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이 그동안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천의 학교용지 부담금을 직간접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기관과 부서는 여러 곳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본청의 교육협력 담당관실에서 인천광역시 학교용지 부담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소관하며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계를 관리 운영하고 있고, 시 주택정책과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10개 군구 담당 부서에서 개발 사업자에게 실제 부과 징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교 설립과에서 10개 군구가 개발 사업자에게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기 이전에 부과 면제에 관한 판단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본 의원의 주관으로 앞에서 언급한 모든 유관기관, 부서 및 군구 담당 부서가 참석하여 장시간 회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부서가 서로의 업무 범위에 대해 견해 차이가 있으며 그에 따른 판단과 행정 집행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본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모든 관계 부서가 의견을 조율하여 일괄성 있는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회의 이후 시주택정책과에서는 교육부에 정확한 법령 해석에 관한 질의를 통해 회신받은 문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제2호에서 최근 3년 이상 취약 인구가 감소하여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 주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호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학교 신설 폐지 및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하는 부서는 교육감이라고 정확하게 사료된다고 했습니다. 둘째, 3년 이상 취약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의 판단은 학급별, 통학구별, 학구 및 학군으로 봐야 할 것이나 인구의 유입과 지역적 상황의 변화 가능성 및 교육 정책적 목적 등이 모두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며, 셋째,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300세대 이상 개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도 학령인구 파악을 통해 학교 신증설 등의 판단 주체가 교육감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면제와 관련하여 군구에서 교육청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앞서 제시한 해석과 같이 교육청 차원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러한 법령 해석 쇄신 내용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공의 영향이 민간 사업과 다른 점 중 하나는 정책 집행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명확하고 획일성 있는 기준과 지침을 통해 모든 정책과 사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부담금 부과에 관련해서도 동일합니다.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5조 부담금 부과의 원칙에서도 규정되어 있듯이 부담금은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하고 이중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면 주민 불편과 주민 간, 지역 간 갈등만 야기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학교용지 부담금의 부과 면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예정인지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교용지를 원활하게 확보하거나 또는 확보할 수가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기존 학교의 증축을 쉽게 한다는 부담금 부과 취지에서도 드러나 있듯이 현행 법령에서 가까운 곳이 어디까지인지 등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도심 개발사업지에서 부담한 학교용지 부담금이 신도시에 쓰여지는 일도 다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민의 혈세가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육감님께서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교육감님과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현행 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와 정부의 법령 개정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관성 있고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